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토론회 같지 않은 이 대선 토론 쇼를 탄핵당 후보들이 하고 있는데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들이 잘 살아보기 위한 그런 몸부림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비리들을, 그리고 죄들을 풀옵션으로 몸에 지니고 보수 진영에 기어들어와서 언제 어디서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비리 덩어리를 그냥 몸에 지고 있는 윤석열이 또 한 건 터뜨렸습니다. 완전 이 고구마 줄기라는 표현은 이 윤석열 이자를 위해서 나온 비유법인 듯 하는데요. 기대하세요. 이자가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문재인은 그 즉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다 터뜨리면서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려주시기 바라고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지거라고 우겨대는 김만배의 누나인 친누나죠. 김명옥 씨가 우연하게, 아주 우연하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우연하게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을 사는 바람에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거 무슨 뇌물 아니냐? 수상한 거래다. 말이 많았고요. 상식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누가 보더라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 서로 알고 구매를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국민을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윤석열이 이런 인간이라니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신뢰가 가고, 뭔 놈의 이런 자가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고 정권 교체를 한다고 저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탄핵당, 즉 국민의힘당은 정말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건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둘러싼 이 수상한 거래와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의 친누나 김명옥 씨와 윤석열 캠프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것들은 애초부터 이 집을 계약한 연희제일부동산과 윤석열 측은 이 자기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들통이 날까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2019년 4월 9일자로 등록했던 이 윤석열 부친의 매물을, 집을 이 블로그에서 급하게 삭제를 했는데 미처 지우지 못한 또 다른 증거가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것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 씨가 서울 시내 수만 채 집 중에 아주 우연히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애초부터 이 집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고 이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해명을 보시면 강아지를 키울 마당이 있는 집을 구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 계약금만 내고 8일 만에 이 집을 전세로 내놨다라는 거예요. 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 놈의 강아지를 키워.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집을 가지고 계셨다가 파셨던가 아니면 집을 사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꼭 집을 매매해 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김만배의 누나, 즉 김명옥 씨가 2019년 4월 12일 계약금 1억 8천만 원만 지불을 하고 8일 만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놨다는 건 이 집에서 살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고, 이유를 들어보자면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이라든지 나머지 잔금을 낸 후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기 전에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서로 모른다면서 일면식도 없고 서울 바닥에서 아주 집을 구하다가 아주 우연하게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싸게 산 거라면서요. 그런데 계약금만 10% 정도 1억 8천을 내고 이 집이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 씨의 집도 아닌데 전세를 내놓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건 뭡니까? 애초부터 서로 알고 너무 무지하게 친한 거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계약금만 내고 저 집을 통째로 세를 줬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연이고 몰랐던 사람이었다? 윤석열은 해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만 치지 말고. 국민이 정말 곤충으로 보이니?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의 투자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집이라는 게 서울시에 놔두면 집값은 오르겠죠. 그런데
이 김만배 씨의 누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목동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그런 사람이고 수십억을 이 집에다가 투자를 왜 합니까? 강아지 키우기 위해서? 뭐 아들의 해명을 보면 어머님이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그래서 그런 집에 살고 싶다. 마당이 있는 집에.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을 계약금 10%만 딸랑 내고 다른 사람에게 일주일 만에 중도금, 잔금도 안 치르고 전세를 내놓습니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 즉 계약금만 딸랑 내고 내 집인 양 전세를 내놓는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 자식이라든지 형제 자매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거나 상대방을 뭐 철석같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며. 그런데 저랬다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거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꼬르 윤석열과 김만배는 수십억을 나중에 받더라도 뭐 정확히 또 이것도 따지니까 한 17억, 18억 정도를 나중에 받더라도 모르는 사람인데 집을 전세 줘도 된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계약 당시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부친과 김명옥 씨가 체결한 매매 계약서에는 2019년 4월 12일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약 4개월 후인 5월 30일에 중도금으로 10억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7월 5일 이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면식도 모르는 사이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뭘 믿고 윤석열의 부친은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이 계약금 10% 정도 1억 8천만 원만 받고 일주일 만에 집을 통째로 전세를 내줘도 돼요? 아, 나 당신 믿으니까 처음 보지만 인상이 참 좋네. 믿을만한 인상이네. 내가 나머지 17억 뭐 나중에 뭐 줄 거라고 보이니까 뭐 전세 내놓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겁니까? 아, 나 참나.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정신 넋 빠진 사람들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 당시 시세가 40억 원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뭐 좋습니다. 윤석열과 김만배 뭐 누나 뭐 등등의 주장대로 당시 절반 가격인 19억이라고 치고 대충 계산해봐도 전세금이 12억은 좋게 될 텐데 1억 8천만 원 내고 12억 전세를 놓게 해준다?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과 김만배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이 둘이 모르는 사이라는 그런 말에 웃는 기자들, 뭐 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넋 빠진 인간들은 희한한 논리로 또 따져들겠죠. 뭐 윤석열 부친이 너무 마음씨가 좋으시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사람을 잘 믿어서 계약금만 받고 어차피 받을 건데 뭐 다른 이명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줘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횟가닥 다 도른 놈의 인생들. 지금까지 윤석열의 죄들을 탑으로 쌓으면요, 아마 서울에 있는 요 잠실 옆에 있는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쌓일 것을 알면서도 제가 과장을 좀 붙여서 그래도 지지하는 인간들을 보면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듯합니다. 자, 조국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이 대깨조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했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희한한 말종들이 우파에도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김만배의 친누나인 김명옥 씨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딱 왁구가 잡힐 거예요. 19억 원의 거래 대금 중에 7억 원이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단순히 감안해 볼 때 19억 빼기 7억이면 얼마입니까? 12억 원이죠. 이건 애초부터 이 집에서 살 생각이 없었고 강아지를 키운다 이딴 해명은 비겁한 변명일 뿐인데다가 결국 12억 원 전세를 놓고 7억 원은 대출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일석이조. 아유, 나 참.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애초부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서로 모를 수가 없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한 몸이다. 그러지 않고서 저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또 이게 바로
사건이 터지자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했던 김명옥 씨의 아들의 이메일 답변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 어머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참 아들이 참 효자네요.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알아? 윤석열하고 뭐 만난 적이 있는지 일면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전혀 관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머님은 애초부터 노후엔 강아지들과 함께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주택 구매 당시에 일어난 우연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누가 시켜서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 아드님도 참 딱해 보입니다. 말이 되는 거를 좀 비스무리하게 해야 국민들이 좀 납득이 되지. 이건 무슨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고 누굴 보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자, 다 떠나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단독주택이 필요해서 연희동 매물을 찾다가 아주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서울에 집이 수만 채가 있는데 그중에서 윤석열 부친과 계약을 한 것이라는 윤석열 측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뭔 놈의 대통령이요. 아우 정말 말도 하기 싫습니다. 윤석열의 전매 특허인 이 무조건 알면서 모른다고 잡아떼기 위해서 상갓집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뭐 자유 이용권을 끊어놓은 것도 아니고 입만 열면 상갓집에서 만난 적이 있었나? 이번에도 김만배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10여 년 전 상갓집에서 먼발치로 눈인사 정도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주장을 했지만 한꺼풀을 딱 벗겨보니까 이건 두 커플도 아니야. 하나만 딱 들춰보니까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 씨가 계약금만 내고 윤석열의 부친인 집을 전세로 내놓는 그런 사실에 대해 또 어떠한 허무맹랑한 초딩 수준의 해명을 내놓을지가 귀추가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이자는요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만큼 어마무지한 그냥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보수 괴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두고 있는 거지. 이런 자를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토론에 나가도 한 20-30분만 대화해도요, 한 3-4가지는 폭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를 보수의 대선 후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핵무기를 장착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윤석열이 지금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후보가 된다면 팬티바람에 요지, 이쑤시개 하나 딸랑 들고 핵무기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법.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